초호화 캐스팅이다. 조용필과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관통하는. 아니, 정문성이 누구죠? 저는 윌 셰익스피어밖에 모르는데요. 하나 둘 셋 피카. 다시 할게요. 빨리요. 빨리 들어갔나? 너무 급해 빠르셨어요. 마음. 하나 둘 셋 피카. 자, 벌써 세 번째. 저희가 세 번째 피카 모드를 위해서 핫한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 맞지? 셰익스피어 인 어머? 러브를 보고 왔어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만케 손재원 배우 그리고 마포구청의 조명계에 떠오른 샛별 고양이손 대표 하이석 PD님과 또 함께합니다. 2주 됐죠? 2주 네, 잘 2주,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예. 혹시 저 커피포트 좀 갖고 와주실래요? 예. 만들면서 해야지. 예. 저는 아직 연극에서 좀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새? 저는 원래 한번 자고 나면은 딱 리셋되는 스타일이라서 아주 그냥 금방 빠져나가 살겠습니다. 오늘의 커피는 뉴 웨이브, 뉴 뉴 웨이브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난 뭐 처음 봤는데. 오.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따님이 안 보셨다고 하시나요? 저도 잘 안 봐요. 제가 그건 카메라에 좀 나오는 걸 못 상처야. 봐서. 아니,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워서 플레이를 쭉 하지 않고 이렇게 찍으면서 얼굴이 어떻게 나왔, 이게 어떻게 나왔구나를 봤는데 목소리를 제가 카메라 앞에 선 적이 별로 없어서 카메라 앞에 쓴 거를 잘 못 보겠어요. 그러면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저희는 정문성 김유정 페어를 보고 왔는데 간단하게 셰익스피어 인 러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해주세요. 네. 딸한테 딸한테 해주시죠. 하듯이 딸이요? 동화책 읽어주듯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작품은 동명의 원작 영화가 있는 작품인데 배경은 1593년 런던. 가난한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었지. 그러던 중 영국 오디션에서 토마스 켄트라는 이름으로 남장을 한 부자 상인의 딸을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면서 비밀리에 사랑이 싹튼다고 해. 운명의 여자 이름은 비올라 드 레셉스. 비올라와의 사랑을 통해 영감을 받으면서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하기 시작하고 과연 이들의 사랑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리허설 때 잘한다. 아까 엄청 잘하는데. 땀나. 네, 저희 예고편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봤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역사와 허구 세계를 재치 있게 배열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저희는 정문성 김유정 페어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페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이번에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볼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연극 리뷰를 이렇게 빨리 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원래 드라마랑 영화 위주로 이제 세우려고 했었던 건데 무드가 그럼 원래 무비 앤 드라마? 무비 앤 드라마에 줄인 걸로 피카 무드 피카 무드 이건데 그 드라마라는 단어가 어쨌든 그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친구들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넓은 뜻을 갖고 있지 않나.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연극을 보게 됐죠? 제가 추천했던 겁니다. 네. 제가 뭐 하다가 추천했지? 저희가 친해지는 시간을 미팅을 갖고 하다가, 있는 중에 제가 그때쯤 그 기사에서 막 초호화 캐스팅이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대극장 연극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은 보면 연기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호기심을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또 김유정 배우님 인스타 염탐하고 있거든요. 서로 빨라 한다는 줄 알고 아니죠. 제가 기대할 혼자서 뻔했네. 제가 혼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 올라오는 셰익스피어 막 리허설 이런 사진들이. 그래서 보고 싶다고 살짝쿵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전 굉장히 오랜만에 연극을 보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어서
극으로 셰익스피어를 인 러브를 보는 건 어떤 걸까 약간 상상을 되게 많이 하고 갔는데 상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럼 연극 끝나고는 말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끝나고 먼저 혼자 가고 우리는 이제 따로 차 타고 가는데 진짜 별로 말을 안 했어요. 에 진짜요? 저는 연극 끝나고 혼자 집에 가면서 혼자 가는 게 또 좀 쓸쓸한 거예요. 집에 가는 길이 너무너무. 아, 다른 분들은 모여서 가면서 재밌는 얘기 뒤에 많이 하고 가겠지?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 보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감정이 깨지는 게 싫어서 집에 가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일기 같은 걸 쓰고 싶어서 가면서 무슨 과몰입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있길래 그거 틀어놓고 가면서 혼자. 근데 거의 그 시대에 살던 16세기 사람이었어, 가면서. 연기를 하시니까 그런 감정이 되게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전 연기도 안 하지만 깊이 내려갔다가 MBTI가 저도 F, ENFJ인데 완전 내려갔다. 그 진짜 완전 내려가서 저 그날 새벽 2시에 잤어요. 저는 그 연극 같은 걸 좀 오랜만에 보니까 커튼콜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수고했다 막 하는 그런 걸 볼 때 되게 제가 옛날에 그 음악방송 이런 데서 일을 해가지고 쇼 끝나고 생방송 쇼 끝나고 같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PD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모든 게 끝난 거니까 그러면서 막 수고하셨으면 막 웃고 막 이런 게 떠올라서 박수 치고 막 같이.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서 그 끝나는 느낌 굉장히 그 오랜만에 느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약간 이게 이제 막 드라마나 이런 극과는 좀 다른 약간 다른 시스템이니까 그 해소되고 하는 갈등 해소되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고 좋았어요. 예. 그때 음악 방송 그게 되게 세잖아요. 라이브 할 때 약간 그쵸, 그 긴장감이나 막 그런 게 그쵸, 세죠. 생방송을 한 반년 하면 사람이 막 되게 수척해지고 막 생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이제 긴장이 되고 틀리면 안 되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생방송 나가는 건데 그냥 굉장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막 해요. 19, 8 이렇게 하면은 막 몸에서 막 소름이 막 솟고.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연극 했을 때에 때문에 약간 그 공감도 하고 커튼콜 때 많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해소감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때 그 기억이 좋았었으니까. 이 셰인럽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극장 연극이 처음이었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캐스팅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구나 라는 게 제일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엄청 유머러스한 유머 코드가 엄청 많은 작품이거든요. 사실 모르고 갔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포스터만 보고 아 살짝 진지한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 진지한가 하고 갔는데 너무 유머 코드가 많은 거예요. 저도 완전 정극인 줄 알아. 완전 정극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재미있는 극이어서 살짝 그걸 보면서 그게 흐름이 지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연극 시작하기 전에 연극 관람하면서 주의사항 이런 걸 극중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틀을 깨지 않고 그렇게 주의사항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저는 처음 본 거라서 그때부터 오히려 완전 극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그렇고 그분들이 이렇게 착 하고 읽기 전에 음악을 진짜 하고 그거 보면 저거 진짜 하고 있는 건가? 음악 녹음한 건 그거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바뀌면서 약간 인트로 딱 들어가는데 아 이건 되게 신박하다.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작품 내에서 약간 그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에 관련된 것들도 좀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매력이 좀 있었지 않았나. 해니맨이 고리 대금업자라서 이제 헨슬로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서 이제 코를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베니스 상인에서는 인욕 재판이 있잖아요. 또 이제 웨섹스랑 비올라의 아버지가 결혼을 흥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말발량 길들이기 작품이 녹아 있다고 하고요. 알고 봤으면 또 달랐겠다. 약간 저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조금 해석해서 약간 그 아까 말한 유머나 이런 것도
한국식 연극도 많이 포함됐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앉자마자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무대가 되게 깊다고. 이게 무대가 이게 사람이 보통 이제 화면을 보면은 뭔가를 보면은 가운데에 쏠리게 돼 있는데 좌우에도 이렇게 높게 시선이 가게 돼 있고 안쪽에도 깊이 뎁스가 깊어가지고 안쪽 이게 좀 더 무대가 2D보다 3D에 가깝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선이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그래서 안 그래도 화면 전환 같은 게 되게 다른 장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되게 흥미로웠고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원작에서 보면은 무대 똑같아요. 그 극장 무대가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미술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약간 옮겨져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보고 나서도 원작 보고도 그런 약간 무대 장치에 대한 신경을 엄청 썼구나 라는 거 엄청 느꼈고 찾아본 바로는 또 관객이 지겨워할 때쯤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프론트고 이쪽 뒤에가 이제 무대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시점들이 관객이 좀 지겨워할 때쯤 그게 돌아가게끔 약간 좀 설정을 해놨었다 하더라고. 뭐 위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이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나라에 그거를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극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예술의 전당이니까 아마 가능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거기서 말하는 그런 톤 이런 게 약간 셰익스피어 원작에 나오는 그런 약간 번역체 영문학 고어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삼인곡, 송민국, 감동 그런 거 고려가요 이런 느낌일 텐데 거기서는 그걸 되게 멋들어지게 연기하니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말투가 뭔가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뭔가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소네트라고 하는데 소네트를 찾았다가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의 단테 알리기에리가 그의 연인 베아트리체에게 보낸 서정시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제 시인데 베아트리체? 보다 보니까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뭐지 했던 거 조용필 노래 중에 슬픈 베아트리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베아트리체가 이 베아트리체야. 맞죠? 맞아. 내용도 맞을 거야. We Are the World. 조용필과 이 셰익스피어인 러브가 관통하는 어떤 접점인 거지. 뭔가 어떤 여성의 원형이라 그러나? 마돈나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원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건데 이거를 영국으로 갖고 와서 셰익스피어가 영시 형식으로 온전히 발전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런 얄리얄리얄량성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영국 스타일로 바꾼 거죠. 자기 스타일로.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얄리얄리얄량 거죠. 셰익스피어인 러브 연극의 매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매력적인 거 다른 거 더 생각나면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매력적인 걸 쭉 얘기를 하다 보니 저가 생각드는 거는 정문성 김유정 페어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되게 귀가 얇고 편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김유정 배우에 대한 편견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아역부터 시작했고 전 그 배우님이 지금 나이대에서 뭐 얼마나 하겠어, 처음 연극이라 하니까 또 얼마나 뭐 또 하겠어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날. 그래서 약간 뭐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달랐겠지만 저는 되게 배우로서 이게 한 단계 또 이렇게 탁 넘어서는 순간을 느꼈겠구나 하면서 약간. 그리고 남장 여자를 또 해봤잖아요. 구름이 거기서 이제 남장 여자를 했어서 그 중간에 톤 바꾸는 게 저는 사실 다른 배우님들보다 되게 잘 하지 않았을까. 다른 것도 하이라이트 봤더니 제일 낫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톤 바꾸는 게 하다가 하는 이 톤 조절을 나누는 걸 되게 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0년 연기를 하니까 그렇게 뭐 내공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비올라를 이해하고 로미오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줄리엣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세 가지 배역에 대한 톤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연극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 접점이라든지 약간 딕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좀 썼구나. 물론 그게 어색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세월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유정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오세요. 저는 말이죠. 저도 너무 좋았는데 전 원래 제일 처음에는 보고 싶었던 뭐라 하죠? 일지망 페어? 최애 페어? 아무튼 보고 싶었던 페어가 정문성, 김유정 배우가 아니었어가지고 누구였어? 말해도 돼요? 뭘? 여자는 누구를 봐도 상관이 없겠다 했었거든요. 왜냐면 세 분 캐스팅된 여자분들이 다 무대 연기를 하셨던 분들이 아닌데 남자 세 분은 다 무대 연기를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김성철을 보고 싶었는데 뭐야? 완전 사심이네. 아니요. 그리고 게다가 정문성 배우랑 김유정 배우랑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처음에 연극 보기 전에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연극 보고 나서 저한테 정문성 배우님은 그냥 윌 셰익스피어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정문성이 누구죠? 저는 윌 셰익스피어밖에 모르는데요. 맞아. 진짜 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달라. 그냥 그 나오는 사람들 모두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있는데 진짜 표현력이 모자라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흔히들 이런 고어의 대사들은 연기를 그냥 읽듯이 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게 들리거나 재미없게 들리기 쉬운데 아무래도 연기력이 너무 좋고 이걸 잘 살리는 분들이니까 긴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쏙쏙쏙 들어오는 느낌. 그게 이제 정문성 배우님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고 아니 여기 소네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주시죠. 한번. 18번. 이게 미소 PD께서 소네트의 감명을 받아서 그날 구매하신 소네트 정문성처럼 읽어주세요. 시집. 저 이건 처음 봤어요. 책은 훨씬 더 그 말씀하신 약간 고어 느낌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기억이 나요? 자, 하이, 또 이거 시키는 거야? 큐. 내 그대를 한여름날에 비교해볼까? 그대는 더 아름답고 더 허창하여라.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의 기한은 너무나 짧아라. 때로 태양을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은. 셰익스피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달랐던 것 같아. 언어에 대한 이해? 언어에 대한 이해? 이게 되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명장면 혹시 뽑아볼까요? 어차피 뭐 지금 매력에 대한 얘기 하니까 명장면만 좋습니다. 하고 다른 키워딩 얘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포 싫어하시는 분은 넘기세요. 네. 이 연극이 이제 연극을 만드는 과정을 연극으로 만든 액자 구성의 연극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초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공연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너무 좀 신기했는데 연극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린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떡하지 이거 연극 올릴 수 있을까? 막 그러다가 다시 잠깐 있다가 그러면서 빨리 무대에 나서 연기를 해. 그래서 사람을 미니까 같은 사람이 뒤에 돌아서서 연기를 막 시작하는. 그러니까 마치 연극의 백스테이지와 그냥 스테이지를 같은 무대에서 시점을 살짝 바뀌어서 보여주는.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를 이걸 찍었다면 이거 하나 찍고 이거 하나 찍고 섞을 텐데 연극이니까 허용 가능한 시적 허용 이런 것처럼 연극적 허용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해서 그런 연극적인 기법이 굉장히 신비했고 이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네 이러면서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연출전 다르다. 보는 입장이. 저는 그 2막 들어가서 비올라의 결혼식이랑 로미오와 줄리엣 리허설 장면이랑 교차되듯이 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아까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집중 안 하셨으니까. 기억나세요? 다들 기억나. 그러면서 저는 그게 깊은 무대를 진짜 잘 활용했구나라고 느꼈던 게 비올라가 같은 장소에 있는 듯이 하다가 뒤에 손을 잡고 외색스경 손잡고 쭉 걸어가요 무대 뒤로. 그게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극 무대로 저런 연출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비올라 걸어가고 나서 그 정문성 배우는 표정이 그 쓸쓸함과
공허함과 그 혼자 남겨진 그 표정이 막 아, 비올라랑 함께 했던 게 진짜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이런 표정으로 혼자 남아있던 그 정문성 배우님 표정이 일단 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로미오와 줄리엣 오디션 장면 있어요. 아, 되게 막 엄청 유머 코드도 많고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씁쓸해서 왜? 씁쓸했다고? 네. 명장면 찍고는 씁쓸한 그 뭐랄까 인상 깊었던 제가 항상 뭔가 평가를 받고 항상 아.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 보여지더라고요. 막 아 다음 이러는데 조금만 더 봐주지 조금만 더 봐주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귀에 꽂히는 대사들이나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게 많았습니다. 그 비올라 대사에서도 뭐 꿈에서라도 배우가 될 수 있다면 평생 잠만 잘 텐데 막 이런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시대의 상을 반영한 비올라의 꿈에 대한 열망 이런 걸 보여주는 대사인데도 저한테는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전 두 개를 골라봤는데 하나는 첫 장면이 원작과 좀 다른데 이렇게 미술 쫙 갖춰진 상태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포스터에도 그건가? 스틸샷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감독들이나 연출자들은 초반 5분 초반에 되게 집중 많이 딱 하잖아요. 이게 어떤 톤인지를 딱 잡아주는 건데 그때 약간 그 움직이는 무대였던 것 같은데 그 식탁이 아니라 뭐라 그러니? 책상에서 이렇게 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되게 가장 첫 씬이라서 인상 깊은 것 같고 연기로 방금 건 이제 연기로 봤을 때는 피디님도 저한테 저번에 잠깐 얘기하셨던 건데 뭐 저기 비올라랑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글썽글썽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극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톤으로 갑자기 싹 바뀌는 그 장면 정문성 배우의 그 연기를 아주 확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명장면. 참 사람들마다 다 보는 게 다 다를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 명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되게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거는 딱 느껴지는 것들이었었어요. 아, 저는 그게 좋았어요. 사실 세익스피어 하면 굉장히 박제화된 사람이잖아요. 세익스피어 하니까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고 뭔가 그런 박제화된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서 뭔가를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과정을 옆에서 관객으로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멋있고 부럽고 했었어요. 창작의 얘기가 비중을 좀 두고 있었던 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김동현 연출가님께서 이런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연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다 해서 그렇게 연출을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대한 어쨌든 작품 개괄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이제 심오한 주제들을 좀 파트 2에서 좀 얘기해보는 걸로 하시죠. 당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야, 커트!